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심과 그리고 을려심입니다. 애심과 을려심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 애심과 을려심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게 애심이고 어떤 게 을려심인지. 이 애심과 을려심이 물이 들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물이 들지 않고 농장에 가서 보면 거의 을려심과 애심이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물이 들지 않아도 입장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애심은 입장이 도톰하고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금 더 넓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을려심은 한번 보시면 을려심은 입장이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로 구부렸어요. 위로 구부는 게 훨씬 더 많이 구부려져 있고, 애심은 옆으로 약간 많이 퍼져 있으면서 끝이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입장 자체가 을려심은 짧습니다. 길이가 짧고 위로 꺾이는 부분이 안쪽부터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드는 게 다릅니다. 을려심은 이렇게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심은 이렇게 거의 전체적으로 주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핑크색 가까운 주홍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드는 게 애심이고요. 이렇게 끝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게 을려심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입장 크기부터가 작아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보 시절에는 을려심과 애심이 거의 비슷해서 요 아이가 을려심인지 요 아이가 애심인지 많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려심은 또 목대가 가늘고요. 그리고 애심은 목대가 조금 굵은 편입니다. 입장도 크지만 목대도 굵은 편이고, 그리고 을려심은 가늘게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묵으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자구들이 많이 달아주고요. 그리고 애심 역시 자구들을 많이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우짜란 아이들을 적심을 하겠다고 이 아이들을 적심을 하면 그 적심 자국이 너무나 표관하게 돋보이기 때문에 적심을 권하지를 않고요. 우짜란 아이들이 그렇게 못나지는 않습니다. 또 목대를 길게 이루게 하면서 키우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애심 역시 오래 묵었습니다. 묵은 둥이라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고요. 입장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농장에서 접할 때는 입장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나 한 3, 4년 이상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입장이 이제 짧아지죠.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키우면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물도 예쁘게 들여줍니다.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을려심과 애심은 봄, 가을 성장기에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물을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별 탈 없이 잘 자라줍니다. 그러나 베란다나 실내 확장형에서 키우신다면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또 우짜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아끼면서 키우면 되고요. 그리고 분갈이 흙은 저는 8대2로 해서 조금 거칠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면 입장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또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영양제를 조금씩 타서 계절별로 한 번씩 주면 좋고요. 그러면 훨씬 더 통통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뿌리 역시 튼튼하게 자라줍니다.
뿌리가 왕성하게 잘 자라야 다육이들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줍니다. 제가 영양제를 조금씩 쓴다고 했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영양제는 하이포넥스하고 메네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하이포넥스를 물에 조금 희석을 해서 너무 많이 타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 영양제도 비료 성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우짜를 수 있으니까 물을 주실 때 희석을 하는데 그 정량을 정확하게 타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약하게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인 종류는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영양제를 조금씩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잎이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은 영양제를 조금씩 주면서 키워야 훨씬 더 통통하고 예쁘게 자라줍니다. 영양제 중에서도 가격은 조금 더 있습니다. 저도 영양제를 이것저것 한번 써봤는데요. 유박비료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액체로 되어 있는 영양제를 조그만 걸 구매를 해서 물 줄 때 조금씩 희석을 해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이포넥스를 쓰고 있습니다. 을려심과 애심은 가을부터 봄까지는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햇빛을 5시간 이상 봐야만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색상이 진하게 물을 들입니다. 을려심은 끝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납니다. 그러나 애심은 또 이렇게 주홍빛으로 핑크빛 같지만 핑크빛도 있지만 주홍빛이 더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을 예쁘게 들여줍니다. 애심과 을려심 구별을 하셨나요? 때로는 저도 이름을 엉뚱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만 이렇게 딱 촬영을 하려고 들이대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끔 틀리게 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다 적어서 해 놓지만 이름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을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을려심과 애심 구별이 되셨나요?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서 많이 혼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를 다 이렇게 키워보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을려심과 애심 한번 키워보시면 또 힐링이 많이 되고요. 베란다 거리대가 있으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11월 달까지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초록초록으로 물이 많이 빠집니다. 다육이들이 생장기에는 물이 많이 빠집니다.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럴 때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을려심과 애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구별하는 법과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